할머니, 학교에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생선 냄새 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고등어 한 마리가 스테인리스 도마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손녀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해해달라는 변명도 없었죠. 그저 사실을 통보하듯 마치 오염된 물건을 치우듯 그렇게 나를 학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생선을 손질하며 묻힌 게 무엇?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9년을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시간을 압니다. 새벽 4시 20분.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이불을 접어 장롱 위에 올리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방수 앞치마, 고무장갑, 그리고 40년 동안 제 몸처럼 익숙해진 장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기 비치는 건 주름 가득한 할머니 얼굴뿐이니까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거울 볼 시간에 고등어 한 마리라도 더 손질하는 게 나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11월 새벽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끝이 시렸고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낡은 빌라의 오래된 전구였습니다. 언젠간 갈아야 하는데 하지만 관리실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처럼 노인이거나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전구 하나 바꾸는데도 돈이 듭니? 노량진역에서 내려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골목 곳곳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지게차 소리와 상인들의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이쪽이요. 광어 20마리. 아줌마, 오늘 우럭 좋아요. 살펴보세요. 공기 중에 바닷물 냄새, 얼음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역겹다고 하지만 저에겐 이게 삶의 냄새였습니다. 제 가게는 시장 안쪽 3번 통로 끝자락이었습니다. 해풍생선,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좌판 2평, 작업 공간 1평. 총 3평짜리 생선 가게였습니다. 열쇠를 돌려 셔터를 올렸습니다. 끼익, 끼익. 늘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쇠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이 셔터처럼 녹슬어가고 있나. 얼음을 깔고 오늘 들여온 생선들을 진열했습니다. 갈치, 고등어, 삼치, 조기.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칼로 지느러미를 다듬고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발라내는 일. 40년을 했습니다. 29의 남편과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그 아들이 장가가서 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작은 회사 다니며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죠. 손녀 지민이만 제 곁에 남았습니다. 아니,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어.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화요일 학교에서 국제교류 행사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참관 가능한데 할머니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학교에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생선 냄새 나서. 애들이 뭐라고 하면 저 진짜 학교 못 다녀요. 핸드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손등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울고 있구나. 옆 가게 김 사장님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광어 떨어졌는데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려 냉장고에서 광어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박영수. 중년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비싸네. 옆에는 4,000원인데. 그쪽 건 냉동이고 저희 건 생물입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옆 가게로 갔습니다. 그래, 가. 어차피 다 똑같아 보이겠지. 손님이 없는 시간,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아침부터 서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지민이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생선 냄새 나서.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싫었나. 40년 동안 이 냄새를 묻히며 살았습니다. 지민이 유치원 등록금, 초등학교 학원비, 중학교 교복값, 외고 입학금까지. 모두 이 냄새 나는 손으로 벌어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는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도 학교 행사 정도는 보고 싶었는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선생님 맞으십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단어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누구세요? 저는 지민이가 다니는 한강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선생입니다. 손에 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민이가 다니는 한강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선생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이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전화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지민이가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지민이는 괜찮습니다. 교감 선생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학교에서 국제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자매결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방문하시는데. 네. 갑자기 전문 통역사분이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영숙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통역. 그 단어들이 40년 만에 다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네. 저희가 학교 기록을 확인해 보니 보호자 정보란에 과거 이력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1960년대 주한미군 부대 공식 통역관 출신이시라고.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옛날 일인데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사례는 당연히 해드리고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민이는 알까?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혹시 지민이는 알고 있나요? 제가 가는 걸.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직 학생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민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학교에서 부탁을 했어.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1965년 24살에 나는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주한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전쟁 후 혼란한 시기 영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당시 제 월급은 아버지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저를 미스 파크이라고 불렀고 중요한 회의마다 제가 배석했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통역관 박영숙은 사라지고 생선가게 박영숙만 남았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민이와의 대화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생선 냄새 나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가 부끄러운 거 알아. 근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뒤에 조용히 있을게. 아무도 모르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님께 오늘 하루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손녀 학교에 좀 가봐야 해서요. 아이고, 좋으시겠네. 손녀분 참 예쁘던데. 예쁘죠? 제 손녀니까요. 하지만 그 예쁜 손녀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압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좀이 슬었는지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아무리 옷을 차려입어도 저는 그냥 69세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밴 할머니. 그래도 손을 여러 번 씻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40년 전에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샤넬 향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꽃향기가 났습니다. 이게 나한테서 나는 냄새구나. 거울 속 할머니가 낯설었습니다. 한강 외국어 고등학교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올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운동장, 현대식 건물. 지민이가 이런 곳에 다니는구나. 할머니는 몰랐어. 학생들이 교문을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교복, 새 책가방, 웃으며 떠드는 아이들. 그 사이를 지나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왁스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게시판에는 각종 상장과 대회 수상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 말이 끊겼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지민이 뒤에 친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할머니? 생각보다 나이 많으시네. 지민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요? 응. 통역 부탁이 있다고. 친구 중 한 명이 키득거렸습니다. 통역, 지민아, 내 할머니가 영어 하신대. 또 다른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던데.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제발. 지민아, 제발 가달라고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알았어. 돌아서려는데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교감 선생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교감 선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학생, 내 할머니시구나. 오늘 우리 학교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이야. 네. 지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프랑스 분들이 곧 도착하십니다. 복도에 남겨진 지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민망함이 가득했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할머니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통역을 하든 뭘 하든 생선 냄새 나는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교감 선생을 따라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40년 전의 실력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불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교류의 날, 이라는 문구가 한글과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고, 객석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감 선생이 저를 무대 옆 준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프랑스 측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 그때 통역해 주시면 돼요. 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석에 앉았습니다. 객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3학년 구역, 2학년 구역, 1학년 구역. 그리고 맨 앞줄 1학년 구역 끝자락에 지민이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친구와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거겠지. 당연하지. 생선 냄새 나는 할머니가 무대에 서 있으니까. 도착하셨습니다. 교감 선생의 외침과 함께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백발의 남성이 프랑스 측 교장이었고, 뒤를 따라 교사 3명과 학생 10명 정도가 걸어왔습니다. 먼줄. 학생들이 인사했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프랑스 교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우리 교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장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10년 된 검은 정장, 낡은 구두, 거친 손. 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아,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전문 통역사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옆에서 우리 학교 교무부장이 속삭였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분이 정말 괜찮으실까요? 전문가를 다시 알아보는 게 지금 어디서 구합니까? 일단 해보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행사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믿지 않는 거야. 당연하지. 나도 나를 못 믿는데. 40년 만이야. 40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불 교류의 날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리옹 국제고등학교 피에르 뒤랑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Mesdames et messieurs, chers étudiants. 프랑스어였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유려한 발음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일어서야 해.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감 선생이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선생님, 올라가세요. 네.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지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뭐라고 속삭이자 지민이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망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프랑스 교장 옆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Vous êtes l'interprète. 당신이 통역사입니까?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야 하는데 40년이 너무 길었던 걸까? 그 시간 동안 생선만 손질했던 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 걸까?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프랑스 교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으신 거야? 말을 못 하시네. 완전 오바 아니야? 뒤에서 교무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교감 선생님, 제가 영어로라도. 잠깐만요. 교감 선생이 무대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도망가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창피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지민이가 강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40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박영숙이야. 1965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미국 대령과 프랑스 무관의 회담을 통역했던 박영숙. 생선을 손질하기 전에 나는 통역관이었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Oui, je suis l'interprète. 네, 저는 통역사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프랑스어였습니다. 프랑스 교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Vous parlez très bien français. 오, 프랑스어를 매우 잘하시는군요. Merci. Veuillez continuer votre discours. 감사합니다. 연설을 계속해 주십시오. 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움과 존중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Chers et mes collègues, c'est un grand honneur d'être ici aujourd'hui. 저는 그 문장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의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무부장도, 교감 선생도,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강당 문 앞에서 멈춰 선 지민이도. 손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할머니? 프랑스 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Notre relation avec la Corée remonte des ans et durant cette période. Nous avons partagé non seulement des connaissances académiques, mais aussi nos cultures et nos rules. 저는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우리의 한국과의 관계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꿈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프랑스어가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어제 했던 일처럼, 아니, 평생 해왔던 일처럼. 객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대박. 완전 프로잖아. 할머니가 저렇게 프랑스어를 잘하시네. 지민이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지도 않고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통역이 계속됐습니다. 5분, 10분. 교장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Merci beaucoup.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교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Madame, vous êtes extraordinaire. 부인, 당신은 놀랍습니다. She est mon plaisir. 제 기쁨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해냈어. 40년 만에 다시 해냈어. 교감 선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교무부장도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석만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보였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측 인솔 교사 한 명이 황급히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Monsieur le directeur, Monsieur le directeur. 교장에게 뭔가를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의 maintenance. 뭐라고? 지금. 아오의 chess urgent. 네, 긴급합니다. 교장이 우리 학교 교장을 돌아봤습니다. Excusez-moi. Mais nous avons one situation d'urgence. Un de nos étudiants ne se sent pas bien. Traitement en fait.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나섰습니다. 프랑스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요. 뭐라고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프랑스 학생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secours. Il ne respire pas bien. 도와주세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프랑스 교사들이 소리쳤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선생님들이 황급히 쓰러진 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프랑스 학생은 바닥에 누운 채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Il a une allergie. Il manque quelque chose. 알레르기예요. 뭔가를 먹었어요. 프랑스 교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쓰러진 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놀라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학생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고 목에 붉은 반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심한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프랑스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코에스 코엘라만예. 뭘 먹었습니까? Des cacahuètes. Es allergiques cacahuètes. 땅콩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Il a un épipen. 에피펜 있습니까? Oui, dans mon sac. 네, 제 가방에. Right, 빨리. 교사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 교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 안 하면 위험해요. 어떻게 하면? 에피펜이라는 주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교사가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케이스에 든 자가주사기였습니다. 뭐예요? 여기요. 저는 주사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68년 주한미군 부대. 미군 병사 한 명이 훈련 중 벌에 쇠였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의무병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통역을 넘어 직접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박영수, 넌 할 수 있어. 케이스를 열고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다리를 고정해 주세요. 주변 선생님들이 학생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학생의 허벅지 바깥쪽에 주사기를 댔습니다. 그리고 힘껏 눌렀습니다. 딸깍. 주사기가 작동했고 약물이 주입되었습니다. Undux choice. 하나, 둘, 셋. 10초를 세었습니다. 주사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눌러 유지했습니다. Dix. 열. 주사기를 빼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학생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Ill respire. Ill respire.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프랑스 교사가 울먹였습니다. 학생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Madame. Merci. 할머니. 감사합니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Affaire. Tu vas bien maintenant. 괜찮을 거야. 이제 괜찮아.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학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프랑스 교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Merci, merci beaucoup. Vos loués sauvé la vie.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천만에요. 구급차가 출발했고 강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교장이 다가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쪽 잡았습니다. Vos anticipations one interpret. Vos tes one errone.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영웅이십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주사를 놓았던 오른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만약 실수했다면. 할머니. 뒤돌아봤습니다.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손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선 냄새가 배었다고, 거칠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그 손을.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냥 생선만 파시는 할머니인 척.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
네. 과거가 뭐가 중요하니? 지금의 할머니는 그냥 생선 파는 할머니니까. 그게 사실이잖아.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지민아.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러운 거 당연해. 생선 냄새 나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순 없잖아. 아니에요. 괜찮아. 할머니는 이해해.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나쁜 애예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알면서도 그냥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지민아, 할머니, 손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작은 몸이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민이가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되니? 당연하죠. 제 할머니인데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녹아내렸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프랑스 학생들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민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손녀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대박이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는데 교감 선생이 뛰어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만요. 네. 혹시 저희 학교에서 방과 후 프랑스어 강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주 2회 2시간씩만요.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 강사. 선생님, 그 단어들이 다시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하세요. 저도 할머니 수업 들을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생선 가게요? 옆집 김 사장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이틀만요. 교감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는 정말 박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강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정미선. 40년 만에 받아본 명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민이가 계속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그래. 네. 그리고 집에 가서 할머니 옛날 사진 보여주세요. 통역관 하실 때 사진 있죠? 있긴 한데 보고 싶어요. 젊으셨을 때 할머니 모습. 버스가 왔습니다.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두려웠던 그곳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민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응. 생선 냄새 안 나요.
그래. 네. 샤넬 향수 냄새 나요. 손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이런 냄새였구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선생님 맞으십니까?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인간극장 PD입니다. 네. 오늘 한강외고 행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재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전화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40년 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가 아닌 박영숙의 이야기를. 3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학교에 가고 월수금만 생선가게를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화목엔 제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습니다. 수익을 반반 나누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69세 할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도 흰 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어. 옷장에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지민이가 지난달에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실 때 입으세요. 잘 어울려요. 손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정장이 아닌 새 옷이었습니다. 생선 냄새 대신 세제 향기가 났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엔 새벽 5시에 탔지만 이젠 오전 8시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중얼거리며 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24살 이화여대의 불문과 졸업반 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프랑스어 동사 변화를 외웠습니다. 언젠가 이 언어로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잃었다가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한강외고역에서 내렸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알바하는 대학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오늘도 수업 있으세요? 응, 2교시부터. 학생들이 할머니 수업 진짜 좋아한대요. 제 동생도 그 학교 다니거든요.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커피를 2잔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예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를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어요? 프랑스어과 부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준비물 챙겨왔습니다. 제 책상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이었지만
그곳에 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숙 강사. 그 이름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쓴 쪽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기대돼요. 할머니, 저번 시간에 알려주신 발음 연습 많이 했어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프랑스 유학 꿈꾸게 됐어요. 감사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재와 자료를 챙겨 2학년 7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수업 재밌게 해주세요.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맨 뒷자리에 지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먼저, 차우틀먼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매담 파크.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었습니다. Les Rêves d'Imagines. 내 젊은 시절의 꿈. 오늘은 여러분의 꿈에 대해 프랑스어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꿈은 뭐였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통역관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싶었죠.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응. 늦었지만 이뤘어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뭔데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 교실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습니다. 지민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그래, 발음은 괜찮았어. 완벽했어요. 우리 반 애들 다 할머니 팬이에요. 손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점심 같이 먹어요. 학생 식당에서. 학생 식당. 네. 할머니도 선생님이니까 같이 드실 수 있어요.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섞여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카레가 맛있어요. 지민이가 추천해준 카레를 받아들고 빈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KBS 촬영 있죠? 응. 토요일에 시장에서 찍는데 저도 나와도 돼요? 당연하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카레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학생 식당 카레 맛이었습니다. 달고 약간 짰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야, 너 수학 시험 몇 점? 망했어. 넌. 나도. 다음엔 잘 봐야지. 평범한 학교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69세 할머니가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통번역 학과 갈 거예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생 많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40년 만에 다시 하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손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 나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방이 다 붙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프랑스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벽에는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최고. 냉장고에는 지민이가 사다 놓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네.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아침 제가 빵 사갈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크루아상이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통역관 일을 그만두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9살에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울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꿈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손녀가 할머니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촬영팀이 노량진 시장에 왔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고등어를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비늘을 긁어냈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생선 가게를 하세요? 네. 일주일에 사흘은 여기서 일합니다. 왜 그만두지 않으세요? 이제 학교에서 강사도 하시는데. 칼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제 삶이니까요.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통역관이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전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등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 일부예요. 부정할 필요 없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69년을 살며 배운 것. 40년을 숨기며 깨달은 것.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부끄럽더라도 그건 당신의 일부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다시 걸으세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민이가 카메라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고마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유명인이네요. 우리 시장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인간극장 생선 냄새 나는 통역관. 지민이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손녀와 밥을 먹는 모습. 69년의 삶이 30분 안에 담겼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화 올 거예요. 많이. 그럴까? 네. 할머니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부산에 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방송 봤어요. 저도 60년 전엔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그냥 할머니예요. 선생님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또 울렸습니다. 선생님, 대구에서 전화 드려요. 저도 옛날엔 교사였는데 밤새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3시 마지막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빌라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포기하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9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생선 냄새가 배었든 세월의 흔적이 남았든 이게 나였으니까요. 통역관 박영숙도 생선가게 박영숙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또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생선을 손질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하든 이제 저는 압니다. 나는 살아있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시장에서는 첫 트럭이 도착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습니다. 생선 냄새도 샤넬 향수도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